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재생 기업인 윌링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윌링스를 선택한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주력이 태양광 사업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윌링스는 2003년에 설립이 되었고 2019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 공모 가격은 12,500원이었고 현재 주가가 16,700원이니 공모 가격 대비로 보면 34%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811원에 불과합니다.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62%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회사는 없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유도가열 인버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주요 경쟁력은 전력 변환 기술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기술은 필요에 따라 교류를 직류로 변경하거나 직류를 교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경하는 것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 불규칙한 전력을 사용하기 편한 일정한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대용량 인버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태양광, ESS,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은 크게 태양광 부분과 기술 응용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부분에서는 태양광 인버터, ESS용 PCS, 태양광 발전 EPC가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 전기에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 ESS용 PCS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그리고 태양발전 EPC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건설, 시공, 관리까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응용 부분 매출도 전력 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가열 인버터는 전기 밥솥의 전력 공급 및 보호 동작을 수행하는 제품이고 선박 수처리용 전력 변환 장치 매출은 선박 평행수 수처리를 위한 전기분해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직수 정수에 사용되는 순간 가열과 냉각 장치 제어,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통신용 기지국 백업 전원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 주력인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 매출액은 2019년 전체의 59%를 점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 비중이 11%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올 상반기 태양광 발전 투자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분야인 태양광 EPC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2%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신규로 발생하기 시작한 통신용 배터리팩 매출액은 2020년 상반기 매출 비중이 74%를 점했습니다. 이는 동사가 2019년 말에 수주한 1번 라쿠텐양 5G 기주국 배터리팩 전력 변환 장치 매출이 신규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태양광 발전 투자 지연으로 동사 올 상반기 매출액이 크게 저조했을 뻔했는데 신규 사업인 통신 사업으로 고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유도가열 인버터 매출 비중은 작년도 23%에서 10%로 축소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매출액 규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로 통신용 배터리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유도가열 인버터 매출액은 전량 쿠쿠전자 전기밥솥에 적용되는 전력 변환 장치이고 쿠쿠전자 밥솥 생산량의 40% 이상의 동사 인버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도가열 인버터 매출액은 쿠쿠전자 전기밥솥 판매량과 직결되나 분기별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사의 핵심 매출처인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3671메가와트이고 이 중에서 대용량 인버터 시장은 543메가와트였습니다. 동사의 2018년 출하량은 135메가와트였고 2019년에는 212메가와트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대용량 시장 점유율은 39%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국내 1메가와트 이하의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수주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1메가와트 이상의 대용량 시장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으로 수익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경쟁사도 적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는 높은 효율성 등으로 대용량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3메가와트 인버터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용량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가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멀티 스트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장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작동이 멈추었으나 동사가 보유한 기술을 적용한 경우 문제되는 부분만 작동이 멈추고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또한 동사는 부품을 모듈화 함으로써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및 ESS 시장 추이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두 시장 모두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대되고 있고 각국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태양광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 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SS는 신재생 에너지의 불규칙한 전력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수요와 상관없이 꾸준히 생산됩니다. 그러나 전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낮에 집중되면서 전력이 부족하고 심야에는 잉여 전력이 과다합니다. 따라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이 SS에 저장해 놓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최근 영업실적입니다. 동사의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34억 원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주력 사업인 태양광 관련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일본양 통신 배터리팩 매출이 신규로 323억 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13억 원을 반영했고 수익성이 좋은 태양광 관련 주력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일본 통신 배터리팩 관련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으나 매출 반영은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태양광 관련 매출액은 태양광 발전 투자와 직결되는데 코로나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보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 투자가 본격화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자료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지난 9월 14일에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여기에서 정부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일본양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부채 비율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00% 정도였으나 작년 말에는 30%로 하락했는데 이는 코스닥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과 흑자 경영에 따른 것입니다. 배당에 대해서 설명하면 코스닥 상장 첫 해인 작년에 주당 80원을 배당을 했고 올해도 80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주가 대비를 보면 배당 매력도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할 정도로 재무 안정성과 영업활동은 긍정적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동사는 전력 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ESS, 5G 등 고성장 산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ESS, 5G에 대한 투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이슈에 따라 태양광 및 5G 투자가 최근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실적 성과를 기대하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산업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변동합니다. 또한 그만큼 회사의 주가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으로 기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를 작성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